간만에 보죠, 간만에. 이렇게 파란색이 꽉 차 있는 거요. 간만에 봅니다. 이거를 여러 번 겪은 분들 같은 경우도 머리가 아픈데, 처음 겪거나 뭐 몇 번 겪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픈 거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에게는 현재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일부, 이더리움은 좀 모르겠어요. 얘가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SEC가 걸고 넘어지는 스테이킹, 거래소한테 걸고 넘어지는 거 스테이킹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더리움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데, 워낙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 재단이 워낙 큰지라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비트코인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문제 없다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열받죠? 예, 왜냐면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 때 이 모든 것 자체가, 이런 SEC가 먹은 큰 범주 안에서 이 현상 자체가 알트코인 리스크 중에 하나다. 굳이 SEC 아니었어도 뭐 한번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이렇게 한번 파란색이 가득 찬 이런 음봉을 맞았던 적이 뭐 몇 번씩 있잖아요. 예. 간만에 일어난 거죠, 간만에. 그래서 지지난 영상이었나, 왜 우리가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똥꼬가 찌릿할 정도의 막 폭락이 한 번쯤은 가끔씩 온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또 이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다 뻔하죠. 일단은 이 폭락의 현상이 계속 폭락하는 것도 없어요. 예, 항상 강한 폭락 뒤에는 또 강한 반등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섣불리 손절을 했다가 더 스텝이 꼬여서 낭패를 봤던 적이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 때문에 그냥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팔아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떨어지기 전에 얘기해 줬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막 떨어지고 나서, 한참 떨어지고 나서 손절 구간이 넘었는데 옆에서 팔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정말 그건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좀 강한 폭락이고, 이 폭락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다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는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답안지가 있어요. 예, 답안지가 있고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선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폭락했던 그 시점이 지금 따졌을 때, 뭐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잠깐만요. 아까 한 10시, 12시에, 맞아요. 이때쯤에 이제 밥 먹을 때 점심때쯤인데, 뭐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비도 오고 막 기분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사실 이제 암호화폐 유튜버, 뭐 코인 유튜버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여러분 지금 뭐 저 같은 코인 유튜버가 이 방송 이렇게 라이브 켜놓고 여러분들께 할 말은요, 솔직히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구독자도 좀 이렇게 좀 알뜰살뜰 챙겨야 되고 그렇다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말해야 될 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코인 유튜버들 말하는 거 다들 보셨겠지만 안 좋은 소리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런 뭐 SE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좋다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 다 싫어하잖아요. 이게 또 왜냐하면 또 폭락쟁이다, 숏쟁이다 이러면서 무조건 사실 오른다고 얘기해줘야지 돼요. 그게 사실 맞거든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또 많이 당하죠. 싫은 소리 하면 다들 나가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이 워낙 이게 있는 거잖아요. 우린 경험을 했는데 어떤 날은 뭐 오르는 추세다, 어떤 날은 내리는 것 같다, 오르는 것 같다, 내리는 것 같다 이러면 뭐라 얘기하냐면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일관성이 없다고. 그냥 그래서 오른다면 계속 오른다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이 방송에서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멘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좀 어이없겠지만 참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정해져 있다. 예, 정해져 있다. 지금 이제 뭐 약간 그럴 거예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이 배신감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뭐 옆에서 막 그럴 거예요. 야, 그러길래 비트코인 투자를 했지 않았냐. 막 오히려 막 속을 막 긁는 거죠. 옆에서 막 살살 긁어버리면 더 지금 복장이 터지는 건데, 그냥 쉽게 뭐든 됐든 간에 뭐 SEC건 뭐든 간에 저는 이 큰 그림에서
이것은 이 현상은 하나의 그냥 알트코인 리스크다. 알트코인의 리스크다. 원래 알트코인 투자할 때 마이너스 90% 이상까지 감당하고 투자하는 것이 원래 알트코인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 음봉도 간만에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근데 지금 패턴 너무 똑같아요. 뭐냐면 이미 답안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리플이에요. 예,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리플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손쉽게 김프가 적용되었지만 업비트 원화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약간은 뒤에는 달라요. 그래서 끝까지 보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리플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 이제 그죠? 연말 분위기 타주면서 2020년 당시 연말 분위기 타주는 것 같으면서 오르는가 싶더니 이게 이제 제 기억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더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SEC가 이전부터 계속 긁었어요, 리플을. 자꾸 증권에 대한 그런 판단? 이때 당시 SEC 의장은 제이 클레이튼이었고 계속 리플 증권이 갔다는데 저 또한 증권인 가능성 하위 테스트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에 포함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저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하고 그때 이후로 깨달았던 게 그때 이후로 저도 왕창 깨지면서 깨달았던 게 제 아무리 법률 전문가가 얘기해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SEC가 그렇다고 일단 혐의를 일단 뒤집어 씌우면 그걸로 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SEC가 한번 빵 터뜨렸죠. 너희 경고할 거야 했는데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SEC가 리플 증권이라 지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2차 폭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래소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거래소 그리고 SEC의 역량이 있는 거래소, SEC에게 앞으로 잘 보여야 되는 거래소,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즉 IPO를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래소 등등 잘 보여야 되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당장 처리를 했죠. 그때 여러분 아주 사랑하시는 한때 사랑하셨던 뭐 그레이 새끼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그런 데에 있어서 뭐 XRP가 삭제가 되고 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절대 삭제될 리가 없다고. 근데 삭제됐죠. 그리고 이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삭제 안 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했지만 그랬어요. 이번에도 지금 로빈후드부터 시작해서 터지기 시작한데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로빈후드 어차피 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거 코인 비중 별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했지만 그 영향이 이미 가격 폭락으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패턴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처음에 SEC 해가지고 폭락 맞고 두 번째 해당 코인 즉 리플 당시 리플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연이어 상장 폐지 발표를 하면서 폭락이 있었고 계속되는 폭락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폭락은 없고요. 가다가 이제 폭락은 멈추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과 함께 왜냐하면 처음이 무섭잖아요. 항상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처음이 무섭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두드려 맞으면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플도 지금 모양새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흘러왔냐면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뭐 군대 고참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왜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과묵하게 있다가 한마디 탁 하면 무섭잖아요. 이때 SEC가 그랬잖아요. SEC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팍 이러니까 시장이 쫄았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쪼아대고 리플도 반항을 해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이러니까 게리 겐슬러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문어 대가리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군대 고참도 처음에는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하면 처음에는 신병 때는 가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러지만 이제 계속 가까이 지내다 보고 군대 고참이 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디 해가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공포에서 짜증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세의 흐름, 이 마켓에서 느끼는 흐름 자체가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SEC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지금 공포입니까? 짜증과 분노 이런 겁니까? 지금 가격 내려오니까 가격 앞에 장사 없죠? 다시 공포로 갔죠? 이러다가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가잖아요. 다시 일로 또 옵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힘을 합치자 이러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트위터로 오늘쯤 또 뭐라고 올렸냐면 저도 뭐 하트 하나 눌렀는데 방패 이런 거 탁 써가면서 이런 거 하나 올려놨어요. 업계 지금 보호하자고.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와 마켓에서 받아들이는 이 이해 이런 것들이 돌고 돕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짜증과 분노 막 게리 겐슬러 막 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쇼츠에도 잠깐 올려드리지만 저희 아들 손이에요. 통통하죠? 지금 뭐 잡고 있어? 아들이 지금 문어 대가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문어 대가리 잡고 있네, 문어 대가리. 예. 이렇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실 SEC 의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조롱의 대상은 아니죠. 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는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SEC는 SEC다. SEC는 SEC다. SEC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크립토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는 조금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지금 급해요. 예, 급해요. 이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상승이 몇 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상승이요. 몇 년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반등장 말고요. 2050년, 2070년이면 도대체 몇 년 뒤라는 겁니까? 2025년. 예. 지금 다 의견을 한번 모아보니까 이미 사실 각자에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25년쯤 온다는 것을요. 지난 과거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지난 과거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년 사이클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제 상승 시동을 슬슬 걸고, 뭐 그거 중간에 어떻게 또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 같은 뭐 어떤 폭락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씩 암호화폐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지끈하고 똥꼬가 찌릿한 그런 폭락이, 이런 파란색이 가득 차는 폭락이 중간에 멀쩡히 가다가 몇 번씩이나 옵니다. 이거요, 오늘 같은 폭락이요, 맛배기죠. 예, 뭐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배기예요. 앞으로 이런 거 몇 번 더 있을걸요? 가다가. 이러한 변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더 머리 아픈 거죠. 그럼 25년에 보통 상승을 본다면 올해 내년은 힘을 빼야 돼요, 사실은. 막 희망으로 팡팡 돌려주면 좋긴 한데, 적당히 돌리는 거는 뭐 좋다 칩시다. 근데 너무 희망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중간에 가다가 퍼지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저번에도 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런 폭락 앞으로도 몇 번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일이 다 그걸 다 뭐 미리 알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걸 다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비중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포모를 조금 다스리는 거죠. 서두르지 않는 거. 지금 뭐 이미 다 코인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뭐 돈도 안 되는 소리 뭐하러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부터라도요. 저는 코인 유튜버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동안 이거 4년 넘게 방송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또 얼마나 많은 소통을 제가 해왔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돈 없다고 하시지만 또 어떻게 또 돈을 또 어떻게 쥐어짜가지고 또 어떻게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매수를 하십니다. 또 어떻게 물타기를 하십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만 나와요. 제가 그거를 모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물타기 티도 안 나니까 좀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예,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냥 마냥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중에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만 하게 되거든요. 매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매수만 하게 되는데, 이 중독에선 좀 벗어날 필요는 있죠. 예. 그리고 좀 계획적으로, 예.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에 사람들이 손도 못 댈 때 그때 사람들의 행동이 역행하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각자 사람마다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전략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뭐 하나가 이렇다. 적절한, 지금부터라도 좀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 것 같고, 강한 폭락 뒤에는 약간의 반등이라도 항상 이제 나왔었죠. 예,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SEC의 문제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 요 SEC가 겁나는 거래소들이 해당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죠.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머리가 아프니까 요게 가격 폭락으로 지금 이어졌다고 지금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상장 폐지, 즉 코인 거래소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업비트뿐만 아니라, 업비트도 뭐 있고 빗썸도 있고 해외는 뭐 바이낸스도 있고 뭐 후오비, OKX, 뭐 중국계 거래소 바이빗, 또 뭐 있습니까? 뭐 게이트.io도 있고, 미국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는 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리플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이 영향을 받는, 즉 SEC의 영향을 받는 일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줄 이어 했었죠. 그죠? 이게 포인트였죠. 즉 거래소라는 것은
주식과 다르게 주식은 중앙화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이곳 한 곳에서 다 하죠. 여기 볼륨이 다 있죠. 한 곳에서. 그래서 각 증권사들이 여기 껴가지고 거래를 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한 군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장 폐지하면 그냥 장외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코인은 상장 폐지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여러 거래소에서 여러 물량을 다 나눠가지고 다 떼다가 받아서 여기서 거래를 각자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다 각자 다르고 거래량이 다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리플이 여태까지 SEC 소송받고 살아남았냐?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홀더가 많아요. 홀더가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홀더가. 코인에서 XRP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뭘 해도 XRP예요. 비트코인 얘기해도 결론은 XRP고, 뭐 이더리움 얘기해도 결론은 XRP고, CBDC 이야기해도 결국은 XRP고, 뭘 해도 XRP고, 그냥 달러 얘기해도 XRP고, 그냥 다 XRP예요. 그만큼 홀더가 많고, 이에 대한 뭐 믿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앞으로 계속 모아간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상장 폐지를 시킬까요? 굳이 그러니까 SEC의 눈밖에 나서 그 거래소가 해당 거래소가 IPO를 못하는 그런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런 손해가 많다면 상장 폐지를 하겠죠. 근데 그 외의 거래소들 계속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업비트 또한 두나무가 25년, 24년에 미국 시장 상장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돈이 되니까 한국에서 1등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리플인데 이 돈 되는 수수료 장사 돈 되는 거를 과연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SEC한테 걸린 코인들 중에 제가 보기엔 에이다 같은 거 사람들 의외로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외의 코인들, 걸렸던 코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함부로 또 이게 굳이 SEC와 이거 저울질해서 막 손해가 아닌 것 같으면은 굳이 상장 폐지를 거래소들은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소들 특히.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합심을 해서 단시간 내에 비슷한 시기 내에 어떤 해당 코인을 전부 다 거래를 전멸시켜가지고 결국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제 코인 시장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탑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지구 한 몇 바퀴를 돌아야 되겠죠. 며칠이 좀 지나야 될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그래 상폐할 건 쭈루도 상폐하고 나면 더 이상 상폐할 게 없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가는 거죠. 리플이 그랬으니까. 리플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제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 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얘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은 모든 이 코인의 기운들은 모든 코인의 이 에너지든 이제 이 리플로 귀결이 돼버렸습니다. 얘가 잘 돼야 돼요. 얘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업비트의 경우를 따졌을 때 입금이 막 지연될 정도로 막 엄청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돈들이. 그러니까 대상승의 어떤 그 유동성을 타가지고 쫙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꿈을 꾸기는 아직은 좀 이르죠. 그때는 사람들 보고 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뜯어 말려도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상승장 때 워낙 겁이 나가지고 커뮤니티 게시글에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그거 쭉 내려다보면 있을걸요? 여러분 코인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돈을 벌어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썼었어요. 아니 워낙 겁이 나니까 그땐 들어오지 말라 해도 실시간이 몇천 명이 막 넘어버리고 한때 왜 리플 펌핑할 때 라이브 방송할 때 10,000명이 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무조건 합니다. 그때는. 그 장을 우리는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왜냐면 또 올 거니까. 전 또 올 거라고 믿거든요. 진짜 뜯어 말려도 무조건 입금한다고 하고 빨리 입금 안 된다고 짜증냅니다. 왜냐면 그 입금돼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코인이 올라버려서 내가 비싸게 주고 사면 어떡하냐 그거죠. 내가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하냐. 진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이었던 시절이 불과 2년 전이네. 이랬던 게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려가니까 맨날 더 내려간다 소리밖에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때가 또 오겠죠. 예. 뜯어 말려도. 또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이어 지금 알트코인들은 다 똑같아요. 중간에 가다가 자빠지는 거 다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게 유동성에 받쳐줄 때는 그러니까 상승장 이럴 때는 안에 자금들이 뺑글뺑글 도니까 안 나가니까 자금들이 오히려 더 안으로 코인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나가는 게 적잖아요. 나가더라도 거의 안 나가죠. 아까워서라도 그 시간에도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더 넣지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자금들이 뺑글뺑글 도니까 쓰레기도 올라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그때는 거의 안 됩니다. 상장 폐지 언제 되느냐? 요런 하락장 때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그나마 좀 리스크를 살짝이라도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 뭐냐?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상승장이 언제부터라는지, 뭐 전고점을 뚫었을 때 상승장이라는지, 뭐 자기만의 기준, 아니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기준이 됐든 간에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비트만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는. 어차피 비트는 비트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차피 상승장일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알트장으로 넘어오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비트를 먼저 모아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가 너무 올라서 이제 알트장 가려고 할 때 일부를 스위칭하든가 전체를 스위칭하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 욕심에 따라서 그때 알트로 스위칭해서 알트장이 왔을 때 알트 수익을 먹겠다라는 전략을 쓰시는 분도 여기 계시죠. 과거 패턴을 기반했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때도 그랬고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내가 가진 알트코인은 특별하니까. 이런 사이클 따위, 이런 대세 상승의 뭐 비트장 독주 알트 사이클, 아니야. 내가 가진 코인은 특별해. 어떤 이벤트가 탁 나타나면서 비트 이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알트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지 해서 대부분은 실천을 못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 내 알트코인은 특별하니까.